프로들이 몇 명이 들어오는지도 거기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더 발생이 돼서 상담 한 번 받으러 갔다가 그냥 몇백만 원씩 쓰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우리 변호사님이면 이거 100% 이긴다. 100이면 100 거의 사무장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일반적으로 변호사 상담 비용이 얼마가 나와요? 1시간에 한 10만 원? 이 정도가 제일 많이 받는 비용이 아닐까 싶어요. 적게 받는 로펌들이 아마 5만 원을 받는 로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이 받는 로펌들이 20에서 30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료를 매기는 사례가 유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분 단위로 변호사 상담료를 산정하는 로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장님은 무료인데 변호사님은 유료인 로펌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무장, 변호사 다 무료 이렇게 진행하는 로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다 유료로 하는 그런 로펌이 있습니다. 사무장이 상담하는 곳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무장이 정확한 뭐예요? 사무장은 정식적인 명칭이 아닌 그냥 통용되는 명칭이에요. 여러 가지 사무를 본다 그렇게 해서 사무장이라고 하는데요. 사무장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법적인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사무장을 다셨던 분들은 고시 공부를 했는데 떨어지셨던 분들 계속 변호사님을 모시고 곁에 있으니까 그래도 간접적으로 경험은 되게 많으시겠지만 그렇다고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장님이 상담하는 로펌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님 말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사무장이랑 상담한다는 거 같은데 왜 하는 거예요? 사무장님이랑 상담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사무장님은 일단 친절합니다. 사무장님 중에서 권위 있고 네 가지가 없고 그런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변호사들 중에서 좀 고압적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의뢰인으로 찾아온 건데 뭐 내가 잘못했나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무장님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아이고 힘드시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하니까 워낙 친절하고 자기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분이 모시는 변호사님들이 엄청 대단한 변호사님이시니까 이걸 연결해 주는 사람이다 생각을 해서 이분들에게 되게 의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장이 친절한 이유는 또 있어요. 사무장은 사건을 일단 가지고만 오지 그 사건을 수행을 하지 않아요. 일단 사건을 진행되게끔 변호사님한테 메이드해주는 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기기 어려운 사건도 막 이길 수 있다라고 사탕발림을 많이 해서 수임까지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듣고 싶은 얘기는 당신 이길 수 있어요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변호사는 못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길지 질지도 몰라요. 사무장님은 되게 소송 진행 안 하잖아요. 퍼센테이지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우리 변호사님이면 이거 100% 이긴다. 100이면 100 거의 사무장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꿀팁. 법무법인에서 영함을 받았는데 거기에 변호사라는 직함이 안 적혀 있다. 그러면 다 100이면 100 사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법무팀장, 뭐 법무이사 뭐 그런 거 막 있어도 변호사가 아니면 그냥 사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시대의 명언인지 모르겠지만 선무당이 사람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적당히 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길어요. 한 2년, 3년을 하는데 사무장은 내 앞에서 친절하게 얘기하는 건 그때 그 순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변호사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미지로밖에 기억을 못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대형로펌이면 상담료가 더 비싼 거 김현장 같은 경우는 상담부터 다 타임으로 차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프로들이 몇 명이 들어오는지도 거기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더 발생이 돼서 상담 한 번 받으러 갔다가 그냥 몇백만 원씩 쓰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형 로펌들이 일반적으로는 더 비쌉니다. 변호사님도 상담할 때 상담비가 당연히 맞죠. 받죠. 상담료는 보통 1시간에 20만 원 받고 진행해드립니다. 지역마다도 상담료가 조금씩 다 다른 편이에요. 변호사 수임료도 사실 지방이 조금 더 낮아요. 그런 걸 비추어보면 상담료도 더 낮을 수밖에 없죠. 상담을 하실 때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이 돈이 상담료가 포함이 되는 돈인지 아니면 상담료랑 사건을 수임해서 발생하는 수임료가 별도인지 그 상담료가 수임료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건 꽤 괜찮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상담을 오신 분이 선임을 하시면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공제를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도 큰 비용을 지출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만 선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공제해드리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료를 알려드렸는데요. 상담을 왔을 때 진짜 변호사한테 상담을 잘 받는 꿀팁 제가 2가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리를 잘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당사자가 정확하게 제일 알잖아요. 그걸 정리를 잘 해오셔야 정확한 법률 상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왜 웃지? 내가 정리를 못 하는데. 아니, 당연히 그 상담을 받는 사람도 서로 뭔 말하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정리를 잘 못해갖고 오시면 엉뚱한 자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답변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당사자한테도 가장 큰 불이익이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가는 게 제일
일단은 사건의 경위와 관련돼서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하다가 그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그 빨리빨리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니까 늘 저희들은 의뢰인한테 얘기를 해요. 저희들은 시간이 10분 간다고 방금 5만 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렇게 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시간 상관없이 천천히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그게 좋죠. 그래야지 저 변호사님 제가 30년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와야 돼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어떤 걸 원하세요? 얘기하면 그러게 내가 뭘 원하지? 그러면 서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는 누구로부터 이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게 목표다. 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셔라 얘기를 하거든요.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다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목표로 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일단 그 목표가 무조건 명확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뢰인들 중에는 내가 변호사를 속여야 판사나 검사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나한테 불리한 내용이라도 변호사한테는 알려주셔야 그걸 바탕으로 변호사가 솔루션을 제시하고 법률적으로 불이익한 부분은 우리한테 유리한 사정을 더 강조해서 변론을 하는 거지, 우리를 속여먹으면 나중에 재판 갔을 때 새로운 증거가 상대방 측으로부터 나오면 그게 더 불이익하거든요. 결과에 굉장히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는 항상 진실만을 분리하더라도 말씀하시라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의뢰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 해요. 저도 이제 뭐 와이프를 만났을 때 얘기하다 보면 일단은 나도 모르게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가 거짓말을 못하도록 말을 하나하나씩 분수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변론과 재판은 화장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거를 화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잘해서 결국은 나한테 유리한 거를 강조를 하고 나한테 불리한 거는 최대한 보이지 않게 해서 결국은 무게추를 51대 49로 해서 우리가 이기는 쪽으로 가는 게 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하더라도 내가 좀 못생기거나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도 변호사한테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답니다. 자, 오늘 상담료에 대해서 꿀팁 알려드렸는데요. 이 내용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담 잘 받으시고요. 만약에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강현박 변호사 찾아오시면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담을 할 때 딱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무장님이 상담하는 것은 그래도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한 번에 맡길 소송이라면 일단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장님 그런 거에 절대 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료로 상담해 준 것에는 절대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비로 돈 벌려고 하는 변호사들은 거의 없거든요.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상담료가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시간을 소비하고 오는 거잖아요. 실력 있는 변호사가 공짜로 사건을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짜니까 일단 상담하러 오세요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실력이 없을 가능성이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상담을 한다면 그 상담 비용은 절대 아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2년, 3년이 보장될 그 소송의 결과를 해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